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근혜 운전기실입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우리가 도로주행 시험을 앞둔 분들께 엄청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뭐냐면은 도로주행 우회전에 관한 사항인데 2018년 1월 달에 도로교통법이 개선이 되면서 바로 우리 시험에 적용이 되는, 바로 채점에 적용이 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우회전을 할 때 이전과는 어떻게 다르고 그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지 제가 직접 시험장에 두 군데 시험장에 전화를 걸어서 현직 감독관과 통화를 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 봤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주행을 해야 되는지 제가 직접 현장에 차를 몰고 나가서 주행을 하는 영상을 한번 담아 봤습니다. 자, 우리 시험을 앞둔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을 하시기. 여보세요? 예, 말씀하신 선생님, 제가 대신 말씀해 드릴게요. 예,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실내 운전 연습실을 운영하고 있는 강사인데요. 예. 이제 이번에 최근에 도로교통법 관련해서 어떤 바뀐 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거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예, 말씀하세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 우리가 우회전 할 때 네. 강남 시험장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입식 신호 같은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차량 보조등이요. 예, 보조 신호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알기로는 그게 우회전할 때 네. 그냥 서행해서 우회전하는 게 아니라 네. 일시 정지를 입식 신호랑 색깔에 관계없이 이제 일시 정지를 했다가 우회전을 하라고 그렇게 변경이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차량 보조등이 신호가 적색 신호면 못 가고요. 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횡단보도 신호가 있으면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 신호면 못 가고, 그거는 똑같은데요. 그거는 똑같은데 이제 네. 제가 이제 최근에 법이 개선된 게 뭐냐면은 네. 차량 보조 예, 신호랑 예. 횡단보도의 색깔이 초록색이든 빨간불이든 예. 일단 우회전을 하려면은 예. 그래도 일시 정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좌우를 살피고 나서 통과를 하라고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왜냐면 또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예.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회전하려면 횡단보도 두 개가 있잖아요. 전방에 하나 있고 우측에 네네. 하나 있고. 예. 그 바로 앞에 있는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보행 신호는 네네. 녹색이면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그건 알고 있죠. 예. 그리고 저쪽 오른쪽에 우측에 있는 횡단보도는 네네. 거기 우측 횡단보도 전에 정지선이 있으면 네네. 첫 번째 횡단보도 신호처럼 네네. 신호가 보행 신호 아예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측 횡단보도가 정지선이 없을 때는 네네. 차량 보조등이 빨간불이면 못 가고, 네네. 차량 보조등이 녹색이면 좌우 이제 보행자 가는지 확인하시고 서행해서 가시면 돼요. 그게 이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게 네. 법이 개선된 거는 알고 계신가요, 혹시? 최근에? 아니, 저도 시험관 하다 일로 왔어요. 네. 아,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통과를 네. 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에서 연습을 하고 시험을 봤던 이제 학생이 있었는데 네. 우측 말고 최초에 전방에 있는 그 보행 신호등이 빨간불이어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냥 확인만 하고 이제 우회전을 했는데 실격을 당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감독관이 일시 정지를 했다가 가라. 전방에 있는 신호가 초록불이나 좌회전이 아닌 이상은, 전방 신호가 빨간불인 이상은 무조건 정지를 하고 나서 우회전을 해라. 그렇게 이제 그런 사유로 실격을 당한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그러니까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 움직여야 되는데 빨간불에 움직였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횡단보도는 빨간불의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좌우에 있는 차들이 좌회전할 때는 아니, 빨간불이 근데 들어오잖아요. 지금 바뀐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네네네.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만 우회전 하라는 얘기예요. 전방 신호가 녹색이거나 좌회전 때도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 좌회전일 때. 때도 일단은 오는 차 없죠. 예. 아, 가능하지. 근데 빨간불일 때 무조건 가면 안 돼. 일단은 좀 애매할 때는 네네. 첫 번째 횡단보도 일단 서서히 한번 정지했다가 살짝 섰다 가셔야지. 제가 근데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 예. 법이 개선된 거는 저도 강사를 오래 했지만
이게 이쪽에서 관련하는 이제 종사하는 분들이나 알고 계시지 일반 차량들은 사실은 10대 중에 한 8대는 모르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경찰청 그 질의했을 때 그렇게 얘기가 나오길래 저희도 좀 의아했어요. 근데 왜냐면 이제 시험이라는 특성상 예를 들어서 강남 면허 시험장을 예로 들면은 대치우성 사거리나 뭐 위험하죠. 그런 데는 그나마 그렇다 쳐도 우리가 위험할 때는 시험관이 옆에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이사항 있을 때는. 제가 딱 봤을 때 아시아 선수 삼거리 같은 데서 빨간불에도 일시정지 하기엔 되게 위험하잖아요. 뒤에서 거기 후미치들. 쏘면 안 되지. 어딘 줄 아시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법을 지키기에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뒤에서. 그렇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는 감독관 분들이 그냥 서행만 해서 바로 통과하라고 지시를 하라 이 말씀이시죠? 거기 뭐 B코스나 C코스나 유턴에서 왔을 때 그 아시아 선수촌에서 우회전할 때 그거 잘못 쓰면은 받쳐요. 그건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서 거기는 아무리 제가 실내 연습으로 수업을 한다 해도 그 부분을 좀 이제 왜냐면 강사 입장에서 수업하기가 좋은 질문입니다. 그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게 그래도 그 보조 신호는 신호등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뭐 얘기가 나왔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요. 주신호가 있으니까 주신호를 따르고 주신호가 없을 때는 부가적으로 있는 거는 만약에 주신호가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횡단보도하고 차량 보조등 그거 보고 가시라는 얘기죠. 주신호가 있을 때는 주신호를 우선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방이 빨간불인데 첫 번째 그 우행신호 아닌데 그냥 통과했다 실격시킨 거는 전방 주신호가 빨간불이면 못 가잖아 원래. 신호위만 실격됐던 얘기예요.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시험부 최유정입니다. 선생님 방금 전화다 이게 좀 끊겼는데.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다른 시험장에도 전화를 한번 해서 여쭤봤는데 시험장마다 조금 도로 분위기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시험장에서는 만약에 그게 서서 위험한 상황이면은 미리 우리가 얘기를 한다 통과하라고. 근데 이제 서부 시험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일시 정지를 이제 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시험관이 위험하면 말하지만 그거는 교통 법규이기 때문에 저희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 경우는 시험관이 대비를 해서 말을 하지만 거기는 저희 나가자마자 저희 코스 A, B, C, D다 A 코스 해도 나가자마자 우회전은 코스 바로 나오잖아요. 거기선 사실 사고 날 일이 없어요. 그렇게 선생님. 거기 뭐 차가 있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사고 날 일은 없고요. 그러면 시험관이 다 예방을 하죠. 그런 것들을 관해서. 그렇지만 그 외에는 시험관이요 시험에 안 끼어들어요. 이거는 공정하게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에 관련된 얘기를 일체 안 해요. 시험관이 길 외에는. 당연히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시험관이 얘기하죠. 얘기를 하거나 아마 펜들을 잡아서 아마 실격을 시킬 거예요. 본인이. 시험관이.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저 시험장의 코스를 전부 다 숙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그게 서서 되게 위험한 통상적으로 차들의 속도라든지 그런 이제 교차로가 있어요. 근데 그런 뒷차는 안전거리 확보할 의무가 있잖아. 앞차가 쓸지도 모르니까. 맞죠. 그러니까 앞차가 쓴다고 해서 뒷차가 박으면 앞차는 사실 그러니까 앞차한테는 뒷차가 사실 가야 되잖아요. 뭐 당연히 완전히 멈춰서 서 있는 차를 박지 않는 이상 어쨌든 뒷차의 책임이 더 커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뒷차가 우리가 시험 때 뒷차는 신경 절대 안 쓰고요. 그냥 그러니까 저희 죄송한데 제 말씀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이거 따지려고 전화한 게 아니라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뒷차가 후미초를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시험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가해자일 경우만 실격이 되고요. 피해자일 경우는 만약에 시험 응시사항이 보겠다고 하면 시험을 계속 진행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연기를 하겠다 하면은 비용 당연히 안 물고 다음 시험으로 연기를 해드려요. 그런 식으로 되는군요. 그럼 어쨌든 가해자일 경우에만 실격 처리돼요. 가해자. 만약에 본인이 가해 차량 시험보다 가해 차량이 되면 그건 당연히 실격이 되고요. 피해 차량은 실격 안 돼요. 피해 차량은. 그래서 만약에 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은 이제 일시 정지를 하고 가라 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시험관의 지시가 없을 때 빼고는 만약에 법규랑 다르게 운전하면 다 감점이 되거나 실격이 되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전방 신호가 차량 신호가 초록불이거나 좌회전 신호면은 그냥 서행만 해서 통과를 하고요. 네, 그렇죠? 그때는 일시정지 의무가 없어요. 아, 운전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땐 서행해서 지나가셔도 되고요. 네네네. 앞에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일시정지,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일시정지하는 거는 정지선 전에 네네네. 쓰셔야 돼요. 정지선 전에 무조건. 범퍼 기준인 건 아시죠? 정지선이? 예, 맞습니다. 범퍼 예, 예. 기준으로 쓰셔야 되고요. 그 외에는 맞아요. 서행하시면 되세요. 일시정지할 의무 없으세요. 다른 신호에서는.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게 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거를 이제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실격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교육을 하는 곳에서도 이런 좀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이제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 한번 드렸어요. 이게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바뀐 지가. 바뀐 지 1월에 바뀌었어요. 1월 한 20일 전후로 바뀌어서. 예,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직접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네네네.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법규 지키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 하여튼 네. 그렇게 알고 이제 교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도로주행 우회전에 관한 그 시험 때 적용되는 변경사항을 한번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자, 우회전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회전. 시험 보실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회전은 쉽게 말하면 통과 요령이 좀 변경이 됐어요. 통과 요령. 왜 변경이 됐냐면은 도로교통법이 2018년 1월 달에 변경이 됐대요. 그래서 시험 때에도 바로 적용이 되는, 채점에 적용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로에는 이렇게 사거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면서 이 사거리라는 것은 꼭 마주치게 되고, 우회전이라는 것은 하기 싫어도 꼭 해야 되는 행위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그래서 사거리를 한번 그려봤는데 도로에는 이렇게 중앙선이 있어요. 중앙선이 있고 정지선도 있습니다. 정지선. 중앙선이 있으면은 정지선도 있고, 자, 이렇게 정지선이 있겠죠. 정지선이 있고, 정지선 다음에는 보통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횡단보도. 도로에는 이 차만 있는 게 아니라 보행자도 있죠. 보행자. 보행자가 이렇게 있고, 자, 내가 여기서 우회전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내 차의 위치인데 나는 여기서 우회전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도로에는 이렇게 내가 여기서 달려오다 보면은 이렇게 4색 신호등이 보통 나와 있죠. 4색 신호등이 있고, 자, 그럼 기존에는 우리가 우회전을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자, 그 전에 이 보조기가 이 모퉁이에 보조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보조기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보조기가 이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보조기의 색깔이 빨간불이면은 여기서 달려오다가도 여기서 무조건 정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 이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더라도 이쪽에 있는 보조기가 파란불이면은, 이게 파란불이었다면은 여기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냥 통과를 했었어요. 정지까지는 하지 않고 서행만 해서, 기존에는 서행 해서 좌우를 살피고 서행만 해서 통과를 했었는데, 제가 아까 그 감독관들과 통화한 내용은 뭐냐면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보조 신호기 색깔이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은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일시정지. 보조 신호기가 없는 곳에서는
이게 없는 곳도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없는 곳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없는 곳에서는 차량 신호가 빨간불인 이상은 무조건 정지를 해야 됩니다. 정지를 했다가 우회전을 하라는 얘기예요. 굳이 정지를 하는 이유는 이 횡단보도의 안전을 위해서인 것 같아요. 이 보행 행자를 위해서. 행자를 위해서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은 이제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라. 특히 아까 우리가 여자 감독관과 통화를 했던 내용인데,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은 무조건 일시 정지. 단 차량 신호가 파란불이면은 정지하지 않습니다. 정지를 안 해요. 차량 신호가 파란불이면은 우회전할 때 여기서 정지를 하지 않습니다. 자, 횡단보도가 우리가 우회전을 하면 횡단보도가 두 번이 나와요. 꺾기 전에 한 번 나오고 꺾은 후에 나오죠. 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포인트는 이 꺾기 전에 나오는 이 횡단보도예요. 이 횡단보도를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차량 신호가 파란불이면은, 자, 여기서 정지를 하지 않고, 정지 안 하고 그냥 가도 됩니다. 자, 또 하나, 여기서 차량 신호가 좌회전이 들어와 있다. 좌회전 때도 정지하지 않습니다. 정지를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은 이게 파란불이라는 거는 차가 일로 이렇게 오는 신호이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자, 좌회전이라는 거는 이쪽 좌회전 차들도 가는 신호이기 때문에 굳이 이 우회전할 차는 여기서 정지를 하지 않습니다. 정지를 하지 않고 통과를 했는데, 근데 우리가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게 빨간불이어도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면은, 이 보행 신호가 빨간불이면은 여기서 서행해서 확인만 하고 좌우 확인만 잘하고 천천히 20km 이하 속도로 통과를 해도 됐었지만은, 자, 이제는 빨간불인 이상은 일단은 정지를 하라, 이런 내용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없는 곳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보조신호기가 있든 없든, 물론 보조신호기가 있는 곳에서 이게 빨간불이면은 당연히 서야겠죠. 여기 당연히 쓰는 건데, 보조신호기가 파란불이든 보조신호기가 행위는 없다 하더라도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은 여기서 일시 정지를 했다가, 정지를 해서 여기서 정지를 해가지고 그냥 막 내일 아침까지 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정지를 해서 똑같이 좌우 확인을 하더라도 이거를 정지를 해서 보란 얘기입니다. 일시 정지를 한 다음에 좌우 확인을 하란 얘기예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일단은 서서 봐라. 서서 봐야 되고, 왜냐면 이게 보행자라는 게 사실 신호를 그냥 이 고라니 마냥 그냥 막 이렇게 막 신호 안 보고 건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대각선에서 뛰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서서 봐라. 정지를 해서 보행자가 없는 걸 확인한 다음에 내 차는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보행자가 없는 걸 확인하면은 이렇게 슬슬 통과를 해요, 내 차가. 그러면서 무조건 가면 안 되고, 이쪽에서 차가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이 차들이 막 달려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차가 이제 온다. 이 차들이 직진하는 신호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서야 됩니다. 그러면은 총 정지를 두 번 하게 되죠. 자, 여기서 한 번, 이 코너에서 한 번, 이렇게 비스듬히 서줍니다. 한 번, 두 번. 그러면은 이때는 두 번 정지를 하게 됩니다. 두 번 정지를 하게 되고, 자, 이렇게 우회전을 천천히 하는데 이쪽에서 차들이 안 오는 신호다. 이따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차들이 오지 않는 신호다. 얘네가 보는 신호가 여기가 빨간불이다. 이때는 차들이 여기서 안 오면은 여기서 굳이 정지하지 않고 서행해서 천천히 가장 바깥쪽 차로로 통과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서로 변경하면 이제 그 다음 문제고, 천천히 가장 바깥쪽으로 통과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그 남자 감독관과 통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대충 지울게요.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남자 감독관과 통화한 곳이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삼거리도 있어요. 삼거리에서도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우회전하는데 삼거리에서는 이렇게 직진이 지금 없잖아요. 직진이 Y자 삼거리인데, Y자 삼거리죠. 직진이 이제 없는 곳인데, 이런 데서는 보통 통상 우리가 우회전하는 차들의 속도가 좀 빨라요. 신호 자체랑 도로 구성상 보통 우회전하는 차들의 속도가 일반 이런 사거리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뭐 빠른 차들은 40km 이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는 차들도 많이 있어요. 자, 이때는 이게 나라고 했을 때 뒤에서 달려오는 그 다른 차량의 후미 추돌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때는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왔어도 이때는 후미 추돌의 우려가 있으면은 감독관이 미리 지시를 한다 이거죠. 우회전 그 지점에 도달할 때쯤에 감독관이 그냥 통과하라고 지시를 한다, 이런 아까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후미 추돌의 우려가 없을 때는 이런 사거리에서는 우회전할 때 메인 신호가 빨간불이면 이 횡단보도 전에 여기서 정지를 했다가 가라는 이런 통화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직접 운행한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앞서 감독관과 통화했던 그 상황을 실제로 제가 우회전을 한번 해볼게요. 이 아시아 서수촌 삼거리에 왔는데, 자, 우측에 있는 보조등이 초록불이에요. 초록불이고 저 위에 있는 신호가 빨간불입니다. 이때 정지를 하란 얘기인데, 사실상 여기서는 정지를 하면은 후미 추돌의 우려가 굉장히 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그냥 감독관이 통과를 하라고 지시를 한다, 이런 그 남자 감독관과의 이야기였고, 자, 그러면은 다른 교차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또 다른 우회전 상황인데, 지금 메인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자, 이때 빨간불이고 우측에 있는 보조 신호가 초록불이 들어왔어요. 이때 정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우리가 기존에는, 자, 이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고 보조 신호가 초록불이면은 서행해서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일단 정지를 이렇게 하고 이런 보행자 횡단보도를 살피고 나서 그 다음에 교차로도 살피고 그 다음에 안전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어쨌든 전방에 있는 메인 신호가, 차량 신호가 적색불이 들어왔으면은 일단은 지금처럼 정지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회전을 하는 상황인데, 대치우성 아파트 사거리라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한번 해볼게요. 우회전을 하더라도 전방에 있는, 자, 차량 신호를 먼저 보란 얘기예요. 지금은 우측에 있는 보조등도 빨간불이고, 빨간불, 그리고 그럼 당연히 메인 신호는 또 빨간불이겠죠. 이때는 뭐 당연히 정지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나는 정지를 했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보조등이 끝나면은 슬슬 출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까지 가냐면은 횡단보도 앞까지, 횡단보도 조금 지나서, 자, 우측에 있는 보조등이 초록불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를 살피면서 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차량 신호가 더 길기 때문에 이만큼 나와서, 이 코너까지 나와서 일시정지를 해서 이쪽에서 차가 안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우리가 시험 때 이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 신호가 잘릴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차들이 모두 정지했어요. 자, 정지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 저 차들이 보는 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저 이렇게 이때는 우회전을 편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시험 때 합격 여부와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회전하는 요령.